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불만을 터뜨렸고 지원을 받는 업소들도 그 정도로는 손실을 메울 수 없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음악 소리로 가득해야 할 피아노 학원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지난달 27일 광주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300인 이하의 소규모 학원에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되면서 학원생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장은 문을 열곤 있지만 사실상 휴업 상태인데 광주시가 발표한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다며 생계를 걱정합니다. 같은 업종 교육업에 계신 분들은 많이 타격이 크죠. 이제 정말 하지 말라는 뜻하고 같죠, 그거는. 소규모 학원과 마찬가지로 1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키즈 카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주요 고객인 아이와 부모들이 방문을 꺼려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 2월부터 하루 서너 명의 손님만 찾고 있습니다. 업주는 행정명령 이전에도 10명 이상이 몰린 적 없었다며 차라리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됐다면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참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게 없구나. 그런 소외감 같은 거 많이 느꼈죠.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업주들은 다른 이유로 반발하며 광주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기간 휴업에 따른 손실을 광주시가 보전해주든지 아니면 집합금지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게끔 해주고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업종이 아닌 그 업장에 대해서만 광주시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생계의 막막함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에 제안한 행정통합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발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의 통합 논의와 무관치 않습니다. 다른 시도가 먼저 합쳐서 통합 효과를 선점할 수도 있으니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자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 구상안이 어제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만 팽창하는 것에 맞서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시도를 통합하자는 논의는 세 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가칭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것과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를 합쳐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 그리고 대전시와 세종특별시를 합쳐 행정수도를 실질적으로 완성시키자는 안이 각각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맞선을 잡고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은 현재 공론화위원회 구성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구 경북 지역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붙여 찬성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아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지사 1명을 뽑게 됩니다. 2019년 12월 달에 경상북도 지사님이 공식적인 언론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하나 되는 특별 행정구역을 만들자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대구시가 15명, 경상북도가 15명을 추천해서 30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행정통합과 관련된 그 논의를 하게 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전라남도는 이용섭 시장의 시도 행정 통합 제안에 대해 대의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절차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좀처럼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과 특히 지역의원들과 상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마 불쾌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광주 전남의 그 상생, 발전,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지. 시도 통합을 위해서는 상대방인 전라남도를 우선 설득해야 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의제를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넓혀갈 것인지가
급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흥군과 군의회가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 검토를 철회하라고 국방부에 촉구했습니다. 고흥군과 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고흥만을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고 지역의 미래를 죽이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공항이 들어서면 고흥만 간척지 주요 사업들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도 앗아가게 될 것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를 들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얼굴에 있는 점 때문에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큰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한 A씨. 출근 사흘 만인 8일 오후 관리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A씨를 불러낸 관리소장은 얼굴을 온전히 확인해야겠다며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습니다. 다 벗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벗었어요. 그래서 벗었더니 좀 다음 주민 애기들이 봤을 때 좀 무사라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다음 경비가 올 때까지 다시 공고 내겠죠.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딱 결론을 딱 내려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버려요. 억울해가지고 여기가 아파보고 약을 먹어요. 사연을 전해들은 A씨의 가족들이 항의하자 관리소 측은 2달의 수습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근을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게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그런 의미. 하지만 A씨와 가족들은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부적합한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교생들이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몰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소식 며칠 전 보도해드렸죠.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목포시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차량입니다.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또래 친구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제지 없이 보름 동안 3차례나 차를 빌려 타고 다녔고 끝내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일날, 12일날, 13일날 이렇게 돼 있어요. 올 들어서도 인천, 대전, 광주 등에서 고교생들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는 등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건 허술한 확인 절차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받은 렌터카 업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건 분실과 위조 여부가 전부. 얼굴 대조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안 타보니 훔친 면허증을 제출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요즘에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주로 한대? 그러니까 어디서 쏘거나 해야지. 그걸로 어차피 마스크 쓰면 안 되죠. 그걸로 해야지. 뚫거나 아니면 가끔씩 가다가 척털이하는 거예요. 허술한 신분 확인 절차가 방치되면서 청소년들의 렌터카 운전으로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15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어제도 운전면허 없이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1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산구 수완동의 한 교차로에서 정차해 있는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17살 A군을 입건했습니다. 무면허인 A군은 지인의 차를 재미삼아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속에 식량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이 중단되는 등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불똥은 식량 확보 문제로 튀었습니다. 베트남은 쌀, 러시아는 밀과 쌀 등 각국이 곡물 수출을 일시 중단하며 식량 이동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이 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8년 기준 46.7%에 불과합니다. 쌀에 이어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곡물인 밀은 자급률이 1%대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보리 32%, 콩 25%, 옥수수 3% 등도 해외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면 곧바로 위기입니다. 그나마 식량 자급률 평균치를 끌어올리는 쌀도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하다 97%대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여유가 있더라도 그리고 자유무역이 아무리 촉진되어도 먹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 감염병 공포의 장기화, 또 기후변화에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의 식량 조달 체계로는 견딜 수 없을 거란 지적이 큽니다. 헌법 제123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현재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예산 편성된 것마저도 그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의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 예산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서도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보수단체들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광주시가 집회 참석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2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관련자까지 더하면 9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불법 집회나 타 지역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개천절 집회 임차와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광주시는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